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실제로 하게 돼, 그지? 그래서 강의도 지금까지 6개 영상은 그냥 맛배기로 만든 거고,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아가는 본 수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영상을 찍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 보고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한 강의가 끝나면 그 바로 밑에 강의를 보면 그 강의를 들은 것 가지고 해야 할 과제도 줄 거야. 과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교과서마다 보면 확인 문제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풀고 그걸 풀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 EBS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 클래스에 이것이 과학 과제이다 에다가 올려주기만 하면 돼. 비밀글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학번 이름 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돼. 쌤이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제목을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 공지사항에 이것이 과학 과제이다 그 맨 위창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줄 테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다. 물질의 구성. 우리의 2학년 과학은 총 8단원으로 이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 단원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고 8단원 중에 첫 단원이 물질의 구성이야. 물질. 이미 앞서서 우리 뭐 원자, 분자 얘기 좀 했잖아. 그래서 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오늘 할 거는 그 첫 시간이 되겠지, 그지? 자, 한번 봐봐라. 교과서 몇 페이지일까? 쭉 내려보면 12페이지라고 돼 있네. 자, 12페이지 펴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있어.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쭉 보면 자,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이 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였고, 물을 비롯한 몇 가지 기본 성분으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고 여겼다. 자, 과거에는 물을 비롯한 몇 가지 기본 성분이 물질을 이루고 있다고 여겼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 여기란 봐봐. 옛날에는 만물의 근원이 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 탈레스라고 적혀 있지.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번 봐봐. 다들 뭐 물이 근원이었다.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었다. 뭐 어쨌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알아두면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지.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물질은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불, 공기, 흙. 이게 사원소설이라 그래. 사원소설. 네 개라고 해서 사원소설. 여러분들 영화 오원소 아나?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옛날 영화일 수 있는데 제 오원소라고 릭 베슨 감독의 영화야. 여기 보면 뭐 그 유명한 작품이야. 이 작품은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있었던 작품인데 그 영화를 보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그러니까 네 개의 원소가 있고 그거 말고 제 5의 원소가 있다 이거지. 그것이 뭔가 이런 건데 근데 저 영화가 15세 관람이라서 여러분들 볼 수 있나?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냥 대충 알면 돼.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다가 이제 중세 들어서 연금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어떤 물질들을 더 잘게 쪼개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다가 현대까지 와서는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거지. 다시 교과서를 돌아오면 이런 말이 적혀 있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지만 물이 분해되어 나온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분해라는 표현, 분해, 이 분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여기 적혀있지, 그지? 여기 표시 잘 해놔라. 분해, 그러니까 열이나 전기에너지 등을 가해서 한 종류의 물질을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사과랑 바나나가 섞여 있는데 사과랑 바나나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켰어. 그런 걸 분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즉 물질을 열이나 전기에너지 등을 가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물질을 두 종류의 물질로 분해시키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린 분해라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분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물을 뭐 아무리 뭐 손으로 망치로 뭐 칼로 뭐 자른다 한들 다른 물질이 되지 않잖아, 그지? 그런데 전기분해라는 방식으로 분해를 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된대. 근데 물은 결국 분해가 되네, 그지? 근데 이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자, 뜻 하나 나온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른다. 밑에 그림 보면 그지? 물이 수소랑 원소로 분해되는데 수소와 산소 잘못 말했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를 다 써봐라 이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수소, 산소.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런 이제 원소들이, 즉, 원소라는 건 종류지, 그지?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더 이상 분해시킬 수 없는 물질의 종류야. 그런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밑에 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저만큼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이거야. 요까지만 줄쳐볼게. 수소, 산소, 탄소. 요게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야. 실수. 그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원소야. 우리 주변에. 우주에서는 아니고,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야.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될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지구 위에,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원소들을 꽂아라 이러면, 수소, 산소, 탄소 정도들의, 즉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야. 이게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이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게 인공적인 것도 있다. 인공적인 것도 있고 자연의 것도 있다. 이런 정도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인공적인 원소를 막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인공적인 원소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자 핵을 다르게 해줘야 다른 또 원소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덩치를 더 크게 만들기는 힘들어.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인공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 만든다 한들 인공적인 원소들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아. 원소가 수명이 있느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줄게. 자, 다음 쪽 보면 13쪽 보면 이런 게 있네. 자, 우리 주변에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적혀 있어. 물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그렇지. 수소, 산소 적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지? 모르겠어요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쌤이 좀 적어보면 이제 물은 수소, 산소, 설탕, 탄소, 수소, 산소, 삶은 달걀, 탄소, 질소,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적어놨어,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아,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원소는 저게 단가? 지금 적혀 있는 게 아니야. 원소를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볼까? 자, 이거 보이지? 이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그래. 주기율표. 지금 우리가 몇 개 있다 했지, 아까? 118개 정도 있다 했지, 지금까지, 그지? 그거를 넘버를 달아가지고 1번, 2번, 3번 쭉 달아가지고 있는 종류야. 이게, 우리가 발견한 혹은 인공적으로도 만들어낸 그런 이제 원소들의 전체야. 근데 뭐 읽어봐. 읽어보면은 뭐 처음 듣는 것도 많지. 그런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 여기 이쪽 부분, 숫자가 좀 작은 부분들, 숫자가 좀 작은 아이들이 주로 자연에 존재하고 나머지 숫자 큰 놈들 있지. 이런 애들은 진짜 극소수로만 존재해. 우리가 주변에 본다는 것들은 그렇게 뭐 몇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넘버들이 뭐냐? 1번, 2번, 3번, 4번 이 넘버들이 원자의 그 원소의 알갱이인 원자의 원자 핵의 번호야. 근데 그 원자 핵이 왜 번호가 있느냐? 원자 핵들이 어떤 알갱이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핵을 이루는 알갱이 중에 양성자라는 알갱이가 있어. 그 알갱이, 그 양성자라는 알갱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넘버를 붙인 거야. 말하자면 헬륨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라늄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 우라늄 어디 갔냐? 우라늄. 우라늄 같은 경우는 92지. 이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알갱이 원자는 우라늄 원자 속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원자 핵이 되게 크겠지? 요런 애들보다. 그지? 그럴 거야. 그래서 인공적으로 무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양성자를 더 붙여가지고 119개짜리 원소를 만든다 쳐도 걔는 언젠가 불완전해서 그 원자 핵들이 부셔져. 알갱이들이 막 흩어진다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정도까지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오늘 마무리야. 자, 오늘 마무리. 자, 일단은 원소는 무엇이다라는 것. 그 꼭 알아야겠지. 그지? 원소는 무엇이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말하자면 종류지. 물질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종류들, 물질들을 원소라 부른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지?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게 물에 대한 걸 좀 보자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 가능하다. 하지만 수소, 산소는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수소, 산소는 원소고 물은 원소가 아닌 거야. 밑에 뭐라 적혀 있어? 화합물이라 적혀 있지. 그게 뭡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 왜? 물은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분해가 되니까. 포인트는 분해.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포인트야. 원소의 종류는 뭐 이 정도 알려져 있고, 그지? 이 정도 알려져 있고, 자연에서가 거의 190여 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요 정도 하나 알아보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과제. 교과서 13쪽 봐봐. 교과서 13쪽에 문제 2개 있지. 요거 책에다가 써. 책에다가 이렇게 써. 적당히 써. 쓰고 요것도 해. 요것도. 해서 요거 있지. 요거를 사진을 찍어. 그리고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 클래스에 이것이 과학 과제이다 있지. 이것이 과학 과제이다. 여기 보면 요거 있지. 그지? 요걸 쏙 들어가서 여기 등록하기 있지. 등록하기 딱 해. 등록하기 딱 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어. 여기다가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1
뭐30 최태현 이름을 딱 썼지. 1차 과제 이렇게 써. 1차 과제. 왜냐면 다음 수업 때는 또 2차 과제 이럴 거니까. 그렇게 사진 올리고 그냥 혹은 첨부로 올려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등록 누르면 돼. 내용. 이거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지면 선생님이 확인하면 되니까 두 번째 할 때는 2차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한 걸 찍어 가지고 올리면 된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수업 끝날 때마다 어떻게 뭐 올려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잘 하도록 해.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언제 다시 또 보나 싶긴 하지만 짤막짤막한 영상으로라도 선생님 수업 들어가면서 진도 이제부터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